성수기 주말에는 그 일대에 빈 방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래요. 객실 가동률이 어마어마할 거랍니다. 장난하나요? 성수기 주말 말고 비수기 화요일날 가볼까요? 방이 몇 개나 차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수익형 호텔 분양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이런 투자 상품이 최근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그때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레지던스 사업이 특히 유행이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들해진 반면에 요 몇 년간은 수익형 호텔 분양이 많아졌는데, 이런 투자 물건들은 일반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홍보 문구도 곧대로 믿으시면 낭패를 보실 거예요. 많은 부분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지인들이 이런 상품을 얘기하면 무조건 말립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 상징적인 경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도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이런 수익형 호텔 분양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 수익이 나죠. 수익이 많이 나려면 토지 구입 비용과 공사비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토지에 올릴 수 있는 층이 제한되어 있죠.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공사비 측면을 생각해 볼게요. 단독주택은 사방에 단열을 다 해야 되죠. 단순하게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세대를 만드는데 바닥과 천장까지 총 6면의 단열을 해야 돼요. 반면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만한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는데 맨 끝부분들만 단열을 하면 되죠.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입니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걸 지으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죠. 소형 건설사들은 땅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대형 건물을 만들면 팔리나요? 안 팔리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데다 그런 걸 지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팔리기 위한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수익형 호텔 분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진 문제 없어요. 뭐 확정 수익도 지급하고 증서도 발급한다고 하니까 이거 분양받으면 호텔 주인이 되면서 확정 수익도 나온대요. 어떤 곳은 연 15%까지 보장하고 증서까지 발급해 준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운영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이나 레지던스 분양이나 수익에 대한 원리는 같아요.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처럼 한 개의 호실을 분양받으면서 돈을 냅니다. 일종의 투자죠. 시행사는 그 투자금을 자본으로 건물을 만든 다음에 분양했던 호실들을 각각의 수분양자들에게 등기 이전해줍니다. 동시에 시행사가 운영회사를 선정하고 운영회사는 이걸로 호텔 또는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수분양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구자별로 투자금을 받고 일종의 주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전통적인 리조트 사업과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가장 다른 점은 각 호실에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소유권까지 넘겨주는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선비즈 5월 8일자 기사 일부입니다. 강원 태백시에 있는 라마다 호텔 리조트에 대한 최근 경매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스카이 호텔을 리모델링 한 건데 라마다 태백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각 객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라서 수분양자는 그 호실 하나만큼은 자기 소유니까 1년에 며칠씩은 개인 별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운영회사가 호텔 객실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분양 당시의 홍보 문구를 보면 확정 수익 연 12%, 5년 후 원 분양가에서 플러스 알파로 환매 가능, 연계된 다른 지역의 호텔 연 10박씩 이용 가능, 6개월간의 수익금 선지급, 수익 면에서 뭔가 굉장하죠. 호텔 주인도 되면서 연 12% 확정 수익까지. 사돈의 8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분양받고 싶어요. 2015년에 각 호실당 1억 원 이상씩의 분양했는데 총 10개 동 305개 객실이 모두 완판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각 객실들이 경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찰되고 또 유찰되면서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법원 매각에서는 약 1,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9개 중에서 단 1개만 낙찰됐습니다. 1억 원대에 완판됐던 호텔 객실이 5년 만에 1,000만원에도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물건이 된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강원도에 있는 라마다 태백 하나를 예로 들었어요. 호텔 객실 물건으로는 가장 최근에 있던 경매 사건이라 가져와 봤는데,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다가 이렇게 쫄딱 망하는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송에 휩싸여 있고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분명히 확정 수익, 수익금 선지급, 환매 가능 이런 멘트들을 사용했어요. 증서까지도 발급해주는 곳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확정 수익을 얘기하고 증서까지 발급했다 해도 시행사가 부도나면 끝입니다. 약속한 주체가 망해버리면 그 약속은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확정 수익이니 10년간 수익 보장이니 이런 것은 시행사가 호텔을 멋있게 잘 완공하고 그 후에 들어온 운영업체가 호텔 운영을 잘 했을 때의 얘기예요. 고정고객 확보라는 것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이고, 능력이 안 돼서 나중에 못한다면 그냥 미안한 걸로 끝이에요. 안심보장제도, 원금보장, 신탁사가 어쩌고 이런 문구들 역시도 사업을 주도한 시행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면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라마다 태백은 부도까지는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태백 스카이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해요. 예정되어 있던 컨벤션이나 야외 바베큐장, 수영장 같은 것들을 완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이 아닌 휴양지에서 리조트처럼 운영하는 호텔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반쪽짜리 호텔이 된 거죠. 여기도 분명히 책임 준공이란 단어가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 못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공사를 해내는 그런 멍청한 시공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분양 홍보물에 어떤 미사여구가 있었더라도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 원래의 안처럼 완공이 안 됩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고 제대로 준공이 됐다 해도 다음 단계는 남아있어요. 시행사가 돈이 많다면 약속한 기간 동안만큼은 확정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 약속한 6개월 또는 12개월은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리조트용 호텔은 도심에 있는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관리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은 완공 후에 선정된 운영업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잘 안 나고 오히려 적자가 난다면 약속한 기간 이후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가 나고 있는 그 관리비나 운영비는 이제부터 누군가가 계속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그 책임 소재가 돌고 돌다가 결국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 단순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인들이니까. 호텔의 객실 소유권을 넘겨준다? 굉장히 그럴듯했죠. 분양할 때는 모두 다 소유권과 수익률만 얘기할 뿐이지 누구도 지금 제가 한 얘기를 결코 하지 않아요. 라마다 태백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꽤 저렴한 금액으로 숙박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분양받은 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객실 등기권을 단돈 2-3천만 원의 매물로 내놓은 것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돈 1,000만 원의 경매 나온 것도 9개 중에 1개만 낙찰됐는데 팔릴 리가 없죠. 한쪽에선 운영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수분양자들의 이런 현상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음에도 왜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 사공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권을 나눠준다는 게 좋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건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얘기지. 이건 수익을 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시행사에서 그 물건을 팔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손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 분양을 하는 거지 투자해준 수분양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각 권리자 수백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점점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건 이해가 쉬운 부분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접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 얼마 전에 수익형 호텔 분양을 받으려던 지인한테 조언을 하다가 열이 받아서예요. 출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도표를 펼쳐놓고 객실 가동률이 50%만 돼도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그랬대요. 맞습니다. 70%만 넘어가도 수익이 엄청나대요. 그것도 맞죠. 성수기 주말에는 그 일대에 빈방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래요. 객실 가동률이 어마어마할 거랍니다. 장난하나요?
성수기 주말 말고 비수기 화요일날 가볼까요? 방이 몇 개나 차 있나? 1년 365일 중에서 성수기 주말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비수기 주중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멍청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휴양지에 가보면 리조트형 호텔들 장사 잘 되는 곳 꽤 있던데? 네, 있죠. 하지만 그런 곳들은 다 대기업 직영입니다. 목 좋은 곳에 제대로 만들어서 전문 운영업체가 철저히 운영하는 곳들. 쉽게 말해서 정말 돈이 되는 물건들은 다 대기업 직영이지 절대로 개인한테 분양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하지도 않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제 지인이라면 말리겠지만, 그래도 분양을 받으시겠다면 확정 수익, 선지급, 소유권 이전, 보증서 발행 이런 말장난에 혹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계산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